4교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배운 건강박수하고 국민체조 한번 하겠습니다. 국민체조 먼저 시작. 너무 서운하시죠? 벌써 4교시 다 됐어요? 저도 시간이 잘 가네. 워낙 미녀들 앞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안 떨고 이 정도 하면 잘한 거예요. 네. 자, 건강박수는 5번 마치겠습니다. 건강박수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실제로 여러분들이 손바닥에 힘을 쫙 주고 한번 나중에 박수를 쳐보세요. 그러면 손바닥이 아주 따끈따끈합니다. 이거 정말로. 소리가 나면 안 돼. 왜냐면 이렇게 손바닥에 힘을 주면 소리가 절대 크게 안 나요. 소리가 크게 안 난다고. 감사합니다. 이제 박수 그만 치셔도 돼. 아, 내가 박수 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주식 평가. 주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기 상장 주식은 코스피, 코스닥 다 포함해서 얘기해요. 사실은 상장 주식이 오늘 증권거래소에서 그 거래된 금액, 그것은 그야말로 시가죠. 여러 사람들이 나는 얼마에 팔겠다, 얼마에 사겠다 해가지고 계약이 체결되는 거니까 그야말로 오리지널 시가인데 세법에서는 또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어. 기준일 전후, 기준이란 뭐예요? 돌아가신 날 또는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 전후 2개월. 예. 그래서 증여일 상속일 2개월, 앞으로 2개월. 지금 요것을 종가를 전부 더해서 거래일수로 나눈다. 왜 이렇게 해놨냐? 요 당일날 거래된 것이 당연히 시가인데 우리나라 주식은 장난이 통해, 장난이. 응?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낮을 때 증여, 상속은 뭐 주가가 낮을 때 상속, 그럼 못하죠. 자살이나 하면 모르지만. 예. 그러니까 주가가 낮을 때 증여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4개월이라는 기간을 갖고 평균을 내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뭐 주식 좀 관심 갖고 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단기간으로 보면은 재미를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세 상승기라든지 이럴 때는 그때는 누가 가도 해. 그런데 착각하는 게 착각. 아, 내 판단이 맞았지. 그럼 그렇지 하고 착각을 해. 그때 이제 몇 천만 원 벌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저기 이제 돈 갖다가 하다 보면 애기치 않게 무슨 뭐 미국이 뭐 방귀를 뀌고 뭐 중국이 감기가 걸리고 이제 하면 이유도 없이 막 빠지잖아요. 예. 우리나라 주식은,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주식은 이 동영상인데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장난이 통해, 장난이. 예, 장난이 통해요. 내 돈 50억만 가지면 웬만한 주식, 코스닥 시장 주식 얼마든지 주가 올렸다 내렸다 해요. 어떻게 하냐? 옆에 모니터 직원 2명씩 놔두고 특정 회사 주식을 찍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익도 뭐도 무슨 뭐 사업 전망 아무 관계없어. 요 회사 주가를 떨어뜨려야 되겠다 그러면 서서히 조금씩 사요. 소리 소문 안 나게. 그러다가 이쪽에서 갑자기 하한가로 내놔. 팔자 주문을. 그러면 이쪽에 직원이 하한가로 얼른 사버려요. 이상하다. 이거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무슨 일 있나? 그리고 개미들이 막 내놓기 시작해. 그럼 하한가 한 3일 가. 그러면 이제 그걸 다 사들여. 그래가지고 이제 팔 때가 되면 어쩐 줄 알아요? 이쪽에서 상한가로 주문을 내놓자마자 여기서 금방 사버려. 이거 그럼 그렇지. 이 회사가 그럴 회사가 아니지. 물량이 안 나와. 물량이 가만히 갖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한 3일 상한가 친 다음에 왕창 쏟아내놓으면 거기 이제 개미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면 이제 나중에 슬슬 빠지는 거죠. 장난이 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시장 아무리 자기들이 기술적 분석, 프로그램 분석 백날 해봐야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또 전문가니까. 뭐 그렇겠지만 기본적으로 장난이 통할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것까지 생각하고야 했겠습니까? 많은 어떻든 4개월, 총 4개월,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으로 평가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비상장 주식은,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주식은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회사의 자산 가치라는 것이 있고 수익 가치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를, 여러분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가중 평균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세금을 매기는데 사실은 이제 증여는 뭐 본인들이 주식 가치가 얼마다라는 걸 알고 평가를 해서 세금을 내니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대기업에 무슨 납품하는 사업을 하셨어요.
응? 납품하는 사업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 이 회사가 계속 그 납품권을 유지할 것 같아요? 유지를 하면 상관이 없죠. 그대로 평가를 해줘도.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신 날 현재로 따지니까 그동안에 사업 열심히 해서 주식 가치는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그 주거래처 납품처가 끊겨버렸다. 그러면 완전히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세법에서는 어떻게 지금 감안을 못 해주고 있어요. 물론 정부로서도 어떤 뭐 묘안이 없으니까 지금 이런 평가 방법을 두고 있어서 이제 가끔 여러분들이 이제 세법 공부를 했으니까 가을에 정기국회 열릴 때 또 한번 보세요. 주식을 왜 20억에 물납 받아갖고 상속인들한테 5억에 팔았냐 그러고 국회의원님들이 막 난리를 치고 호통을 쳐요. 예. 근데 지금 주식을 예를 들어서 10억으로 평가하면 10억으로 세금 내겠잖아요. 10억으로 세금 냈잖아요. 그러니까 10억으로 가져가세요 이 말이거든. 10억으로 세금 내겠으니까. 근데 누가 가져갑니까? 의결권도 없는 51%가 아니면 비상장 주식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51%가 아니면 나머지 49%는 휴지 쪼가리. 물론 뭐 배당을 해주거나 이러면 주식은 또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비상장 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49%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걸 단돈 1,000원에 사라고 한들 여러분 사시겠어요? 안 산다니까요. 그런데 그 주식 가치를 10억으로 세금 매겨놓고 안 팔리니까 수익 계약해서 상속인들이 싸게 사왔어요. 싸게 팔았다고 호통치시는 거죠. 여기 여의도 계시는 분들이. 예. 그래서 비상장 주식은 평가 방법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재산평가 관련한 절세 테크닉 그랬어요. 절세 테크닉. 그래서 부동산의 증여. 자, 세법상 시가가 없어서 고시가액으로 평가하여 세금을 계산한 경우에는, 시세가 고시가액보다 높으면 고시가액으로 세금 내니까 이런 때는 증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죠. 반대로 이제 이거는 고시가액은 12억인데 시세가 10억이다. 이걸 증여하면 세금을 얼마로 낸다고요? 12억으로. 얼마짜리를? 10억짜리를. 증여해요? 말아요? 증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거는 현금을 10억 줘서 그걸 사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면 10억으로 세금 내는 거죠? 예. 그래서 부동산을 증여할 것이냐, 그걸 살 수 있는 돈을 증여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런 상관관계를 갖고 따져서 정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식의 증여. 상장 주식은 뭐 특별한 절세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죠. 증여했는데 팍 떨어졌다. 이러면 평가액이 줄어드는 거죠. 네. 그 증여했는데 그냥 올라갔다. 그러면 평가액이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미아리 가도 모른다 그랬어요. 네. 비상장 주식은 우리가 조금 절세 테크닉을 연구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회사가 자산이 올라갈지 이익이 많이 날지 금년 내년 사업 전망을 어느 정도 해볼 수 있거든요. 대주주는 어느 정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아주 어려워서 계속 적자가 나고 순자산 가치도 떨어지고 순손익 가치도 떨어져 있어 주식가액이 아직 평가를 하면 그런데 앞으로 금년 내년도가 좋아질 것 같다. 확실하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 제일 낮은 시점에서 증여를 해버리면 되죠. 그러면 낮은 금액으로 세금을 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비상장 주식도 세법상 시가를 만든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거는 좀 위험한 생각입니다. 현금 증여는 특별한 절세 방법이 없습니다. 특별한 절세 방법이 없다. 네. 다만 여러 사람으로부터 나누어 증여를 받거나 10년 단위로 나누어서 증여를 받으면 분명히 절세 효과가 크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고납부 간단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고 세금 내면 됩니다. 세금이 1,000만 원 이상이면 또 2달간 분납할 수가 있다. 상속세 돌아가신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세금 낸다. 또 분납 제도가 있고 증여세나 상속세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연부연납 이자를 냅니다. 담보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할 수도 있고 6년 동안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에는 물납도 할 수가 있다. 네, 그런 정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신고 안 하거나 납부 안 하면 가산세가 많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정리 시간입니다. 총정리 상속세 절세 전략 사전 증여를 활용하자. 사전 증여 부동산 가격이 상승기라면 분명히 절세 효과가 있고 서령 상승하지 않더라도 10년만 넘으면 상속재산에 합산이 안 되니까 그것도 절세 효과가 있다. 그래서 분산해서 증여를 하면
자녀가 3명이면 배우자한테도 일부 증여하고 자녀들한테도 일부 증여하고 10년만 넘으면 그 재산은 그대로 끝이죠. 그래서 분명히 절세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가평가 제도를 이용한 절세 전략. 그래서 자, 고평가된 자산은 의도적으로 시가를 만들자. 예를 들어서 시세가 10억인데 고시가액이 15억이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럼 얼마로 세금 내요? 15억으로 세금 낸다고. 이럴 때는 어떻게? 6개월 되기 전에 10억에 빨리 팔아버리면 돼요. 그러면 얼마로 세금 매겨요? 10억으로 세금 매기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 시세보다 저평가된 재산은 6개월이나 3개월 안에 팔면 그 금액으로 세금 낸다고, 높은 금액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때는 6개월, 3개월 지난 다음에 해야 돼요. 6개월, 3개월 지난 다음에 해야 된다. 상속 증여세율이 낮은 구간에 10%나 20% 구간에 가 있는 자산은 높게 평가해서 나중에 양도세를 덜 내게 하자. 그런 얘기죠. 물론 양도세 비과세되는 아파트나 이런 것은 여기 해당 안 되는 겁니다. 네. 일반적으로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이 절세 효과가, 아까 이런 평가 차이 문제 때문에 절세 효과가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물납제도를 활용하자. 특히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지방의 땅이 시세는 지금 거래도 안 되지만 시세는 뭐 10억인데 공시지가가 15억이다. 그러면 15억으로 세금 내는 거예요. 그럼 그걸 물납해 버리는 거예요. 얼마에? 15억에. 그럼 10억짜리를 15억에 국가에 파는 거죠. 네, 그래서 물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절세 테크닉도 있다라는 거 말씀하고. 자, 재산을 생전 처분하고, 살아있을 때 처분하고 1년 또는 2년만 경과하면 사용처를 소명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상속세 얘기할 때 추정상속 재산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분명히 절세 효과가 크다. 어떻든 2년 안에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자금 흐름에 대해서는 증빙이라든지 기록을 꼼꼼히 남겨둬야 되겠죠. 그리고 2년 지난 다음에는 남겨둘 필요가 없죠, 사실은. 그렇지만 그런 중요한 서류들은 없애버리시면 안 돼. 어딘가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유리할 때 내놔야 되니까. 자, 배우자 공제가 맥시멈 되도록. 그 다음에 자금이 필요한 자녀는 현금화가 용이한 재산을,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재산은 나이가 어린 자녀가 상속받도록 협의 분할을 하자. 또 협의 분할은 관리가 편하게 둘씩 묶은다든지 하나씩 묶은다든지 관리가 편하게 협의 분할을 하자 하는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일 하려면 신고기한 전에 하라. 공익법인 재산 출연이죠. 공익법인 재산 출연. 네, 이것은 실질적으로 상속세, 증여세, 세율 구간이 50% 구간에 가 있는 분들이 50% 구간에 가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익법인의 재산을 출연하지 않으면 100억을 예를 들어 100억을 출연하지 않으면 얼마 남아요? 세금 50억 내야 되죠. 50%니까 50억 내고 50억 남는 거예요. 그런데 공익법인의 100억을 출연하면 내 돈 얼마예요? 내 돈 50억이에요. 50억은 세금 낼 돈이야. 예? 예. 그러니까 내 돈 50억 갖고 100억, 뭐 좀 표현이 좀 그런데 그냥 생색낸다고 그럴까요? 좀 100억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내 돈 50억, 나라 돈 50억 갖고. 그래서 신고 기한 전에 해야 된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해도 되고 돌아가신 다음에 해도 되고 아버지 뜻에 따라서 해도 되고 우리들 뜻을 모아서 해도 되고. 예. 공익법인. 기왕에 설립되어 있는 공익법인에 출연을 해도 되고 우리가 새로 아버지 호나 이름을 따서 무슨 공익법인을 만들어서 해도 되고. 근데 이렇게 세금을 파격적으로 빼주기 때문에 요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요건이. 좋은 일 한다고 공익법인 만들어 놓고 세금 다 빼줬더니 그냥 뭐 사돈네 팔촌까지 전부 그 법인에 붙어서 월급이나 받고 판공비나 팍팍 쓰고 차나 고급차 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한 요건을 두고 있지만 어떻든 파격적인 조세 지원 제도고 내 돈 50% 갖고 100%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비과세 재산을 활용하자. 이게 선산이나 농지, 이건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상속받기로 한다. 동거주택, 무주택자 10년 이상 동거한 사람이 상속받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당한 채무는 아버지가 깨끗하게 살으시면 좋지만 적당한 채무는 상속세를 줄여주는 거예요. 상속세를. 예, 채무를 빼주니까. 네, 그래서 부동산 취득할 때 융자금 승계, 그 다음에 상속세 계산할 때 당연히 채무로 공제해준다. 월세보다는 전세로 임대하는 것이 임대보증금을 다 공제해주니까 상속세에서
상속세만 보면 유리하다. 다만 보증금 받아갖고 은행에 넣어놓으면 은행 이율은 무슨 3점 몇 프로인데 거기서 세금 떼고 나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시장에서 보증금 대신에 월세로 받을 때는 꽤 높은 이율로 받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일인데 상속세 세금 문제만 갖고 본다면 보증금이 많으면 상속세가 줄어드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월세 이율은 따져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상속 개시 전 부동산 처분 시 주의하라. 상속 개시 전 팔면 장기 보유에 따른 그런 차익에 대해서 피상속인 양도세가 많아지므로 처분과 상속을 비교해서 팔아서 현금으로 상속을 할 것이냐, 현금 그대로 예금 상속되면 절세가 전혀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상속을 하게 되면 공시가액으로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내니까 지금 팔면 50억 받는데 공시가액이 30억이다. 아버지가 50억 받아서 양도소득세 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어떤 돈을 감출 수가 없잖아요. 마늘밭에. 예. 물론 2년은 넘어야 되지만 2년도 안 됐다. 그 금융자산으로 다 30억을 50억을 40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거 그대로 세금 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아예 상속이 되게 해버리면 우리가 상속 받아서 6개월 후에 50억 갖고 팔면 우리는 30억에 대해서 상속세 내죠. 그 다음에 30억하고 50억 차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우리가 나눠서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상속재산이 되니까 그걸 먼저 팔 것이냐 상속재산으로 남겨둘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네. 사망일 전 6개월 이내 또는 돌아가시고 나서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그 금액으로 세금 낸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져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 영종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데서 수용 보상금을 몇십억 100억 이렇게 받으니까 지금은 이제 많이들 알고 계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돈 있으니까 자녀들한테 막 몇 억씩 보내주고 손자 손녀한테도 막 이렇게 해주고 그랬었어요. 다 세금 냅니다. 증여세.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이 갑자기 고액 보상 받으면 그분들만 특별히 또 조사를 해요. 세무조사를. 그러니까 자금 관리를 잘해야 된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상속 개시 전 처분재산이나 융자금 또는 사용처 이런 것들은 잘 기록하고 증빙을 보관해두자 이런 얘기입니다. 재산을 가급적이면 부부가 나눠서 가지고 있으면 요즘에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나 이런 것들이 다 인별로 나오기 때문에 재산을 분산 소유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절세에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존 부동산은 6억까지는 증여를 해도 세금이 없다. 10년 단위로 증여 활용하자. 그런 얘기죠. 네. 증여받고 나서 부모나 배우자한테 증여받고 나서 5년 안에 팔게 되면 양도세, 2월가세라고 그래서 옛날에 증여했던 아버지나 남편 이름으로 세금 계산해요. 그래서 5년, 증여받고 나서 5년은 주의를 요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상속세 산출 사례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예를 들어보면 재산이 10억인데 이거는 이제 아까 그런 세법상 평가액으로 10억입니다. 10억인데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 세금 없다고 그랬어요. 다른 공제는 다 무시하고 배우자 공제를 5억이라고만 가정을 해본 거예요. 배우자 공제를 5억이라고만. 그럼 배우자가 없다? 그런데 10억이다 그러면 세금이 8,100만 원. 배우자가 있는데 15억이면 8,100만 원. 배우자가 없으면 2억. 20억이면 2억 1,000. 30억이면 5억 7천인데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0억이면 배우자 공제가 5억보다 훨씬 더 되거든요. 예를 들어 남매 있으면 3.5분의 1.5가 7분의 3이 엄마 지분이잖아요. 7분의 3까지는 배우자 공제가 되는 거니까 30억 중에서. 그래서 배우자 공제가 많이 커진다 이런 얘기고 여기서는 그냥 배우자 공제를 5억으로 가정한 겁니다. 네. 증여세, 증여세 절세 전략. 여러 사람으로부터 나누어 받으면 고율의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다. 뒤에 표가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증여는 증여자별로 수중자별로 세금을 따로따로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5천만 원, 500만 원 공제할 때만 10년간 누구한테 공제받았느냐 이것만 따져주면 되는 거고 세금 계산은 따로따로 하되 침대를 같이 쓴 사람 부모님, 조부모님만 한 사람으로 보고 합산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나누어서 증여를 받으면 어떻든 증여세는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다. 증여공제 미달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고 서류를 잘 보관하자. 증여세 신고하지 않은 자녀명의 예적금 등은 그 증여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만기돼서 찾을 때
그 시점에 증여로 본다. 그 시점에 증여로 본다. 이런 얘기죠.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더라도 10년 단위 장기계획 세우면 유리하다. 네. 부모님 재산을 팔아서 현금으로 증여하려고 하거든 재산을 증여한 후에 수중자가 파는 방법을 연구해라. 조금 전에 설명을 해드렸죠. 네. 단 5년 내에 매각할 때는 매각대금은 수중자에게 귀속되고 양도소득세 2월과세 요거는 또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기대 수익률이 높은 재산 앞으로 이게 많이 가치가 올라갈 것 같은 거 이런 걸 미리 증여해 놓고 장기간 기다리면 네 가치가 올라가겠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시지가가 낮고 시세가 높게 형성된 그런 재산을 증여하면 절세가 많이 된다. 배우자 공제를 활용하자. 배우자 공제가 6억이니까 배우자 공제를 활용하자. 자, 부담부 증여가 파격적인 조세 지원제도 특히 양도세 부담 없는 아파트라든지 또 양도세 부담이 적은 재산 이런 것들은 부담부 증여를 하면 유리하다. 요건이 몇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그 부채는 수중자가 상환해야 된다. 수중자가 상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증여 시기 선택 매년 4월 말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공시됩니다. 매년 4월 말에 매년 5월 말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고시가 됩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그걸 미리 알 수 있어요. 열람지가라는 게 나와요. 열람가격이. 그래서 올해는 올라간다 내려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라갈 것 같으면 오르기 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고 내려갈 것 같으면 내린 다음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증여 시기 선택입니다. 증여 시기 선택. 고액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금방 연세 드신 분이 뭐 몇십억 또는 뭐 100억 200억 보상받은 거 이런 것 사용처 이런 것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